밤에 약 드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을 잘못 복용해서 생기는 낙상사고, 심장쇼크, 심지어 뇌출혈까지 의료 현장에서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약은 분명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는 정반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간, 신장, 위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체내 대사 속도도 느려져 젊은 시절처럼 그냥 먹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 먹는 약을 습관적으로 무심코 그냥 편한 대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용법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저지르는 대표적인 약 복용 실수 4가지와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정확한 복용 기준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복용하는 그 약이 내일의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 하루 한 알 조금 늦게 먹는 건 괜찮겠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큰 병이 있다고.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늦게 먹는 게 무슨 문제겠어. 하지만 실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는 수많은 낙상, 쇼크, 혼수 환자들 중 상당수는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항응고제 같은 정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은 혈중 농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효과를 발휘하고 너무 높아지거나 떨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의 일입니다. 70대 여성 환자가 새벽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혈압약 복용 지연이었습니다. 전날 아침 약을 빼먹고 저녁 늦게 기억나서 복용한 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럼증과 낙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에도 약 먹는 시간이 좀 들쭉날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도 혼란을 겪습니다. 그 결과 특히 기립성 저혈압, 즉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낙상이 곧 생명과 직결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간, 신장, 위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고 체내에서 약이 흡수되고 대사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늦게 먹거나 여러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몸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 중에는 지속형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천천히 흡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복용 간격이 불규칙하면 약이 겹쳐서 작용하거나 효과가 끊겨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복용 시간을 하루 중 고정된 시간으로 정하고 스마트폰 알람, 약 복용 앱, 약 달력 등을 활용해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 약은 식사 30분 후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공복 여부에 맞춰 정확히 복용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약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음식이라도 꼭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약을 잊은 경우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절대 두 알을 한 번에 먹지 말고 건너뛰고 다음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일 먹는 약이라도 매일 무의식적으로 먹지 말고 약을 먹는 목적과 효과를 인지하면서 복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약 있으니까 우유나 주스랑 먹는 게 낫지 않아? 이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약 복용 방식입니다. 약이 쓰고 목에 걸릴까봐 우유, 주스, 심지어 커피나 차와 함께 삼키는 경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 약효를 망치거나 독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 74세 남성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우유와 함께 복용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수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은 자몽 주스를 좋아해 약과 함께 습관적으로 마셨다가 콜레스테롤 약 성분이 체내에 3배 이상 축적되며 심장 박동 이상과 간 수치 상승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지방 성분은 특정 약 성분과 결합해 약이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항생제, 철분제, 갑상선 호르몬제, 골다공증 치료제는 특히 영향을 더욱 많이 받습니다. 자몽 주스는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약효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거나 오래 지속돼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특히 혈압약, 면역억제제, 심장약, 항우울제 등과의 상호작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커피,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위를 자극하거나 약 성분과 충돌하여 약효를 변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 약 200ml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물은 약 성분이 식도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도와주고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약 복용 전후로는 우유, 주스, 커피, 차 등은 최소 1시간,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은 이상 다른 음료와 함께 약을 먹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맛이 없고 물을 마시기 힘든 경우에도 물만큼은 반드시 마셔야 약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대표적인 약 복용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용 시간 지연과 약을 우유나 주스와 함께 먹는 행위, 이 두 가지만 고쳐도 약물 사고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진짜 위험한 실수를 여기서 더 합니다. 그건 바로 요즘 괜찮은데 그냥 안 먹어도 되겠지. 약 다 몰아서 자기 전에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잖아. 다음으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사고 가능성, 약물 효과의 붕괴 원인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요즘은 증상도 없는데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 실수는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조용히 가장 위험하게 건강을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혈압이 요즘 괜찮으니까 약 좀 쉬어야겠어. 기침도 안 나고 괜찮아졌으니까 약은 그만 먹어도 되겠지. 몸에 좋은 게 뭐겠어. 약을 덜 먹는 게 최고지.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약을 계속 먹는다는 부담감, 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몸이 나았으니까 하는 심리적 안도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이 없다는 것이 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은 증상이 없더라도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병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질병이기 때문에 약을 끊었다고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동안에도 혈관은 막히고 혈압은 신장과 뇌혈관을 손상시키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요즘 괜찮다며 약을 멈춘 뒤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당뇨 환자가 망막병증, 콩팥 기능 저하, 심부전 등으로 뒤늦게 진단되는 사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78세의 한 남성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해왔고 혈압도 늘 120에 80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정도면 나 다 나은 거 아냐? 하는 생각에 의사와 상의 없이 스스로 약을 중단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CT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었고
혈압은 무려 21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서 멋대로 끊는 게 더 무섭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본인의 판단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하며 최근 수치와 몸 상태에 따라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성질환 약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즉, 몸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먹는 조절 도구인 것이죠. 약을 안 먹고도 건강해졌다는 착각은 실제로는 건강하게 관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약 복용의 지속성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약을 전부 자기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잖아? 이 실수는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바쁘고 깜빡할까봐 자기 전 3-4가지 약을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82세 여성은 심장약, 수면제, 혈압약, 진통제를 자기 전에 모두 한꺼번에 복용을 했지요. 잠든 사이 심장 박동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의 종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면 중 체내 작용을 억제하는 계열이었고 수면제와 함께 작용하면서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억제된 것입니다. 모든 약은 작용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약은 식후 30분, 어떤 약은 공복 시, 어떤 약은 낮 동안 활동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무효화되거나 부작용이 중첩되어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와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하면 자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당에 빠지며 밤새 탈수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럼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약은 복용 시간, 식사 여부, 복용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은 아침 식후, 수면제는 잠들기 전, 소화제는 식사 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루 약 복용표를 간단히 정리해 냉장고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하루 중 2-3번으로 나누어 분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약사에게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약인지 꼭 확인하고 복용 간격이 필요한 약은 시간차를 두고 복용합니다. 스마트폰 알람, 알약 케이스 등을 활용하면 복용 시기 놓치지 않으면서 안전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용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흔하지만 그 결과는 낙상, 쇼크, 뇌출혈, 심부전처럼 목숨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약, 사실은 그 작은 습관 하나로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약 복용의 전략과 어떻게 하면 약을 관리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번 정해진 약 복용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먹어왔는데 귀찮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결국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2주만이라도 정확한 복용 습관을 실천해 본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체감됩니다. 실제로 정신없는 아침, 약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이었던 72세의 김모 씨는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자기 전에 몰아서 복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심한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으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팔목을 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담당 의사와 복약 상담을 통해 하루 3번 나눠서 복용하기, 물과 함께 복용하기, 야간에는 이뇨제를 삼가하기 같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뒤 기상 후 어지럼증 사라지고 새벽 화장실 횟수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화 상태가 아주 개선이 되고 혈압 수치 또한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변화된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하나 제대로 먹는다고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약을 먹는다는 생각보다 약을 관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약 자체보다 복용 태도의 변화인 거죠. 건강한 약 복용 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몸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약을 잘 먹는다는 것이 곧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에 따라 입원율이 감소하며 치매가 예방되는 등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노인 대상 복약 관리 교육을 도입한 뒤 3개월간 약 복용 오류율이 60% 감소했고 응급실 내원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복용약의 평균 개수는 6.8개입니다. 그중 3가지 이상을 동시에 먹는 다약제 복용률은 70% 이상입니다. 하지만 약 복용 지침 준수율은 4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약을 먹고 있지만 제대로 먹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픈 몸을 낫게 도와주는 약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는 방식을 바꾸는 건 당장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확인하고 시간을 정해 물과 함께 복용하고 약 종류를 구분해 이 약은 언제, 이 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습관. 이건 단지 복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약 복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약 알람 설정. 스마트폰 알람 또는 복약 전용 앱을 통해 약 시간 알림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이런 식으로요. 둘째, 약 분할 복용함 사용. 요일별, 시간별로 정리된 알약 케이스를 사용하면 복용 누락이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용일지 작성. 간단한 복용 노트나 스티커로 오늘 이 약을 먹었는지 체크하면 심리적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의사약사와 복약 정기 상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자신의 복용 상태를 확인받고 꼭 필요한 약인지 겹치는 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복용 전후 유의사항 숙지. 약마다 다른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후 30분에 먹는 약인지 공복에 먹는 약인지 등. 복용 전 꼭 숙지하시고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건강은 몸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꾸준한 관리가,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약을 어떻게 먹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을 줄이려면 약을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심코 먹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관리하며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은 언제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약효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증상이 없다고 끊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는 것, 자기 전에 몰아서 먹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약은 적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